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새롭게 마련하고 있는 새로운 유튜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그리고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이 두 채널 애청해 주셔서 감사함을 전해 올립니다. 지금 주지하다시피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광고료가 1원 한 장 붙질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혐오감을 이야기하는 채널이 되었는지 몰라도요. 아주 집중적인 아주 그냥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빌어먹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비난하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런 안빈낙도를 즐기는 가운데서 굳이 무슨 물질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민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금 고발할 건이 하나 왔어요. 딴 게 아니라 지금 부정선거 은폐를 갖다가 쭉 집대성한 기록물이 있습니다. 바로 Stop the Steal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가 지금 그 책을 하나 갖고 왔어요. 잠깐만요. 네,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이게 바로 여기 보시면은 있는 것처럼 자, 도둑질을 멈춰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이 책을 읽었다 그래갖고 즉 부정선거를 은폐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범죄를 했는지 이걸 갖다 이제 박주현 변호사라든지 거기 참여했던 변호사 4명이 공동으로 이렇게 쓴 건데 자,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말이죠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징벌방에 지금 수감이 됐다 그럽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겠습니까? 지금요 이와 같이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유정화 변호사께서 지금 구치소가 이런 지난번에 서부지법에서 잡혀 들어갔던 우리 청년들이 있죠? 그 구치소에서 이런 청년들을 정신적으로 지금 학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이거 일한다는 이 교도관들, 이 공무원이란 자식들이 지금 청년들에게 너희들은 최소 징역 5년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아주 되먹지 못한 막말을 함부로 짓거리고 다닌다 그래요.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라는 놈이 내란을 일으켜서 고생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청년들에게 사상교육을 불순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는 이자들의 밥그릇을 어떻게 다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윤통 복귀 이후 이게 지금 이 공수처 아이들의 불법 감금과 불법 납치 구금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불법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다시 복직하게 되면요 이 지금 서울 남부구치소 공무원 자식들 모조리 다 밥그릇을 제거시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지금 지난 1월 18일 날 발생했던 서울 서부지방법원, 줄여서 서부지법이라 하죠. 이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치소에서 정신적인 고문을 하고 있는데 이 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이 가당한 얘기입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 기소된 74명의 젊은이들 가운데 2명이 징벌방에 갇혀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말 천인공노할 이 만행이 이 백주대나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반대한민국 세력 척결, 부정선거 진실 규명을 위해서 계엄이 선포되었죠. 자, 이런 윤석열 대통령도 이 권한도 없는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의해서 불법으로 구금이 되어버렸죠. 지금 강제로 납치돼서 지금 구금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항의하다가 구속된 청년들을 또 변해주는 아주 결기 있고 의로운 변호사들 있죠. 자, 그 가운데 한 분인 유정화 변호사께서 이번 3월 1일 날 이런 말씀을 했군요.
서울 남부구치소 공무원 일부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너희들이 이 고생을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최소 징역 5년이다. 부정선거 주장은 가짜다. 이러면서 청년들을 말로 계속 짓밟고 있고 또 따로 불러서 몇십 분씩 사상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남부구치소가 정신적인 학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 유정화 변호사가 주장하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지법 자유청년 변호인단의 일원인 유정화 변호사는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구치소의 허가를 받아 도태우, 박주현 변호사 등의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 기록인 화제 도서 Stop the Steal 이거죠. Stop the Steal. 이것을 반입해서 읽다가 책을 빌려달라는 다른 청년에게 이 Stop the Steal을 전달했는데 허가 없이 이 책을 지금 빌려줬다는 이유로 들어서 현재 지금 두 사람이 모두 차갑고 차디찬 그 추운 징벌방에 지금 현재 수용이 되어 있다는 이 한심한 일을 지금 대회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Stop the Steal이라는 이 책은요,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 을 지역에 출마를 했다가 이 부정선거로 패하했다 라고 의심이 되어서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이 고소 고발을 하게 됐죠. 자, 그때 이 민경욱 전 의원을 대리했던 4명의 변호사입니다. 4명의 변호사. 지금 누구냐면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현성삼 이 4명의 이 변호사들입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자, 보이시죠? 네. 자, 이런 이 젊고 유능하고 또 이 정직한 이 젊은 변호사들 4사람이 이 공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법원의 판결문을 비판도 하고요. 또 이 부정선거로 패한 이 민경욱 전 의원의 왜 부정선거로 졌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이 Stop the Steal이라는 책은요, 교보문고 2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14주간 1위 자리를 지켰던 이 거지 같은 소설 하나 있죠. 소년이 온다. 그 작가 이름은 언급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걸 밀어내고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현재 화제에 오른 책이에요. 뭐가? 이 Stop the Steal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잘 받으시고 많이들 필요하신 분들 사서 꼭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정화 변호사는 교도소 내에서 책을 빌려주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청년들이면 구치소 측에서 그 절차를 숙지하도록 하고 잘 설명하고 인도해주면 그만인데 그런 조치도 없이 즉각 두 사람을 각각 징벌방에 최장 17일간 가두는 것이 온당한 처사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구속되어 있는 청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비가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1동 3층 주임이라는 자가 심각하다고 들었다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남부구치소 1동 3층에 근무하고 있는 주임이라는 자, 너 이 자식 기다려라. 윤통 복귀하고 나면은 내 놈의 모가지를 댕강 잘라내고 너의 밥그릇을 영원토록 거기서 밥 빌어먹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이 나쁜 놈아. 자, 유정화 변호사가 이어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서부지법 자유청년 변호인단도 법적인 절차를 밟겠지만 국민들께서 지금 즉시 국민신문고에 들어가셔서 법무부나 서울지방교정청에 남부구치소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파도와 같은 민원을 접수해 주신다면 조속히 이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어디 1동 3층의 주임이라는 이놈! 이 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금 쓰나미와 같이 그냥 모든 산맥까지도 집어삼킬 듯한
그런 파도의 행렬을 민원을 통해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황교안 전 총리도 얘기를 했습니다. 서부지법 앞에서 벌어진 시위는 폭동이 아닌 의거이며 시위자들을 무료 변론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98만 명이 대통령 석방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100만 명 달성이 목전에 와 있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라고 황교안 총리도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좌파 매체들 변호사가 손절했다고 하면서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일삼고 있는데 이 자들의 악의적인 허위 보도에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이어서 서부지법 자유청년 변호인단은 3월 1일 유정화 변호사의 페이스북의 계정을 통해서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30대 남성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자유청년 변호인단은 좌파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하여 변호사들이 도망치듯 사임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이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려는 취지로 편지를 공개한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편지에서 이 청년은 처음에 체포되고 구속되었을 때 많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니던 직장은 당장의 인원이 필요하여 퇴사하였고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생계가 막막하였고 나중에 풀려났을 때 취업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면서 체포 당시 암담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유치장에서 혼자 근심 걱정에 빠져서 마음이 무거웠을 때쯤 유정화 변호사님이 찾아오셨고 도우러 왔다고 말씀하실 때 불안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 수사, 구속, 심사, 재판 진행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았고 그 순간들마다 저는 불안한 마음 없이 편히 임할 수 있었습니다. 라면서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로부터 영치금과 취업 제한이 쇄도하여 경제적인 문제도 완전히 해결됐다는 근황도 전해왔습니다. 처음 영치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 한 분 한 분의 성함과 응원 메시지를 간직하고자 영수증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영수증이 셀 수 없이 많아져서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또한 석방 이후 따로 도움을 주시겠다고 연락하시는 분들과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도와주시려는 분들도 너무 많아 감사한 마음에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지금은 경제적인 문제들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고 가족들도 여러 연락을 받고 또한 이런 소식들을 전해 듣고 마음이 많이 안정됐었습니다. 자, 기사는 또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함께 대표적인 좌파 유튜브 채널로 꼽히는 고양이 뉴스는 26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자신들이 테러한 법원에서 재판받게 된 서부지법 폭도의 변호사들은 탈출하는 중이라며 서부지법 사퇴 변호사들이 연달아 사임서를 제출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참 악랄한 자들이죠. 또 뉴스원의 소모 기자와 매일경제 조모 기자는 고양이 뉴스가 유포한 거짓 사실에 더해 서부지법 폭동러들 변호사 구하기 힘들어서 개업 4년차 변호사에게 수임료 5천만 원, 2심까지 하면 3천만 원 더 준다고 부모들이 빌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 폭동 일으킨 중범죄자들 변호라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더라 라는 네티즌의 글을 인용한 허위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바로 뉴스원 그리고 매일경제. 끊어버려야 되겠죠. 뉴스원 매일경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유청년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한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월 28일 알려오고 있습니다. 자유청년 변호인단의 공보담당 유승수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버의
일방적인 주장과 출처 불명의 네티즌의 글을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실이냐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소재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양이 뉴스는 김어준이가 앵커로 활동하던 TBS PD 출신 원재윤 씨가 운영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원재윤 씨는 이명박 대통령 자택에 쥐약을 배달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을 송치되는 등 사회적 문의를 많이 일으킨 유튜버로 손꼽히고 있는 자입니다. 자유청년 변호인단은 고영일, 김지미, 김판봉, 박병규, 박상호, 소정임, 연취현, 유정화, 이상하, 임응소, 정수경 변호사 등 20여 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 관련 체포자들은 현재 80명에 달하며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협조를 얻어 서부지법 체포 청년들을 폭도로 매도하지 말고 민주노총, 대학생 진보연합 등 좌파 단체 가담자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대우해 줄 것을 사법당국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서부지법 사태 관련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청년의 편지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부지법 일로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30대 청년입니다. 부정과 불의를 용납지 않고 맞서 싸우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자신의 일처럼 혹은 친구, 가족의 일처럼 도와주셔서 그 마음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여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체포되고 구속되었을 때 많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니던 직장은 당장의 인원이 필요하여 퇴사하였고 일하지 못하는 동안에 생계가 막막하였고 나중에 풀려났을 때 취업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제가 구속되어 걱정이 많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수사나 재판, 구치소, 교도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었습니다. 유치장에서 혼자 근심 걱정에 빠져 마음이 무거웠을 때쯤 유정화 변호사님이 찾아오셨고 도우러 왔다고 말씀하실 때 불안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 수사, 구속심사, 재판 진행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았고 그 순간들마다 저는 불안한 마음 없이 편히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수많은 국민들의 응원 메시지와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영치금을 넣어주셨고 영수증에는 한 장 한 장 써있는 응원 글귀들과 저와 같은 마음을 지니신 분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말도 안 되게 기운이 솟았고 연대감과 커다란 용기를 얻었습니다. 처음 영치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 한 분 한 분의 성함과 응원 메시지를 간직하고자 영수증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영수증이 셀 수 없이 많아져서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또한 석방 이후 따로 도움을 주시겠다고 연락하시는 분들과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도와주시려는 분들도 너무 많아 감사한 마음에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지금은 경제적인 문제들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고 가족들도 여러 연락을 받고 또한 이런 소식들을 전해 듣고 마음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 덕분에 이곳에서 저는 마음 편히 있을 수 있게 되었고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말씀처럼 이곳도 사람 사는 곳이라서 지낼만 합니다. 오히려 밖에서 불의와 부정에 직접 살대고 맞서 싸우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한 고생을 하실 거라 생각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운 내시고 지금이야말로 모두의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승리합시다. 자, 이렇게 편지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30대 청년이라 그랬는데 참 자식을 두고 있는 애비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읽는다면
마음이 진짜 갈갈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편지를 제가 대독을 했습니다마는 제 친자식이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절절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저 김정은이 같은 개 돼지반도 못한 저놈이 있는 북조선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공화국 내에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북의 공산 세력들, 중국 공산당의 공산 세력들이 통일 전선 공작 원칙에 입각한 대한반도 적화 공작을 지나간 수십 년 동안 지내온 결과 오늘날과 같은 이런 참담한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이 아니라 지금 부산 하나 남은 정도의 긴박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 각성이 이미 많이 되셨죠? 자, 주변에 권면하십시오. 주변의 이웃들에게, 동창들에게, 친구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권면을 하십시다. 깨닫지 못한 아내들이 있으면 그 멍청한 아내들도 권면해서 각성하도록 해주십시오. 깨닫지 못하는 남편들이 있다면 그 남편도 계몽시키고 각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자, 이들 같은 기회주의적인 태도는 결국 이 나라를 죽먹게 하고 이 나라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관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 우리까지 왜 나서느냐 이러면서 문 쳐닫고 교회 문 걸어 잠그고 앉아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외치면서 나만, 내 가족만, 내 자식만 구원받고자 한다라면 당신들이야말로 위선자이고 기회주의자라는 점을 결코 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더럽고 치사한 기회주의자 여러분들 경고합니다. 그대들이 믿는 하나님과 이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하고 외치는 그들의 하나님은 다른 존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사회 문제, 국가적인 현재 같은 위기 상황에 교회 안에만 앉아서 문 쳐닫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까? 가증스러운 기독교인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기회주의적이고 가증스러운 종교인 여러분, 이제 그 거짓의 미망에서 깨쳐 나오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은 여러분들처럼 비겁하고 기회주의자인 자에게 결코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혹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절대 신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아주 우습게 보기 때문에 지금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득권이 이 사회가, 이 국가가 공산화되고 나도 여러분들의 기득권이 지켜진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딸들은 몸을 파는 매춘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은 발 마사지를 하고 밥을 빌어 먹어야 되는 그런 육체 노동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자유 보수 진영에 있는 직책이 있는 사람들은 공산화되는 순간에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죽임을 당할까요? 군인, 경찰, 정보기관 요원들, 또 우파 활동하는 자유우파 애국시민들이겠죠. 자, 그러자면 지금 저 하찮은 공산 무리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까? 중국 공산당이 통일전선 공작을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한 이래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대한반도 공산화 전략을 시행해 왔는데 아직도 그 음침한 계획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밥도 먹지 마시고 숨도 쉬지 말기 바랍니다. 왜 삽니까, 이 세상을? 공산 세력의 침투 행위가 이미 전쟁으로 작년 2024년 11월 1일 발표가 됐어요. 현재는 이 한반도는 전쟁 상황입니다. 이 전쟁 상황에서 적들을 물리치고 적들을 멸종을 시켜서 격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저 방구석에 앉아서
교회 문 쳐닫고 앉아서 나만 구원받겠다고 중얼거리고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이 더럽고 비루한 위선자들, 기독교인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나라의 이 풍전등화에 누란 지위에 처해 있는 이 국가의 이 위험 상황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거부하고 무시하고 오로지 일신의 안전만을 추구한다면 과연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 같은 위선자들의 안전을 지켜줄까 하는 점입니다. 비겁하게 살지 말길 바랍니다. 특히나 공직을 살다가 연금 받아 처먹으면서 안락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치는 가증스러운 기회주의자 여러분, 당신들은 기독교 신자들도 아니야. 분명히 알아도 너희들이 그따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 비루하고 비겁하고 가증스러운 기독교인들, 또 여러 종교인들 반성하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무엇보다도 먼저 될 것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정직하게 눈물 뿌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가증스럽고 비루한 기독교 혹은 여타 종교인들 여러분, 양심이 있다라면 이 순간부터 눈물 뿌리고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저 악의 무리 사탄의 후예들을 멸종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셈이나 하겠다,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이따위 짐승만도 못한 개만도 못한 생각은 버리기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경고합니다. 입으로 떠드는 그대들의 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코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꼭 명심하고 정신들 차리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 사회, 구소련에서나 있을 법한, 구쿠바에서나, 지금 현재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구치소 안에서의 젊은 청년들에 대한 탄압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전산망이 망가질 정도로 공격해 주십시오. 남부구치소 1동 3층에 있는 주임이라는 자, 목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원장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